이유가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 현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제 아들과 딸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막아가지고 그 나라가 부정선거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엑소도스, 그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게 국민 나라가 돼버렸어요. 이거는 우리나라 주권의 문제고 우리 친구, 가족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이 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대표도 꿈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 부정선거 문제 반드시 척결을 하고 제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 이유가 부정선거는 우리나라의 미래, 현재를 결정하는 문제입니다. 제 아들과 딸이 살아갈 이 대한민국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가 되면 안 됩니다. 베네수엘라가 망한 거는 부정선거가 있었고 그 대법원이 부정선거를 막아가지고 그 나라가 부정선거 국가가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국민들은 엑소도스, 그 나라를 탈출해가지고 불법 체류자가 되는 게 국민 나라가 돼버렸어요. 지금 다행히 27년 동안에 그 압제가 있어가지고 그 부유한 나라가 채빈국이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좀 망했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전철을 밟으면 안 될 거 아닙니까? 제발 좀 그렇게 되면은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3구 대선 때 속구리 투표를 저희 박주현 변호사 TV 유튜브를 통해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 본질은 속구리 투표가 아니에요. 이재명으로 기표된 위조 투표지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속구리 투표로 이렇게 왜곡해 가지고 줄이는 걸 보고 저는 이게 문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많은 증거들을 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빙산의 일각입니다. 아마 웨더 카르텔이 3월 달에 이제 방송될 텐데 각종 증거들을 보여줄 그거 꼭 보시고요. 이거는 우리나라 주권의 문제고 우리 친구, 가족 그리고 우리 후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 후손이 베네수엘라 같은 나라에서 자기 나라를 떠나는 것이 꿈이 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서 우리 이 대표도 꿈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위한 것이라면 이 부정선거 문제 반드시 척결을 하고 제발 진짜 대한민국을 위해서 좀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5분 30초를 말씀하셨고요.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정확히 제가 뭐 오늘 최대한 한 게 기계적인 균형이었으니까 이준석 대표가 5분 반을 하시고 자 그리고 진짜 그랜드하게 이제 마무리 인사말이었을 이 전 대표, 이 대표 하는 것으로 오늘 토론을 종료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먼저 다음은 이제 이준석 대표 5분 30초를 하시겠습니다. 저는 제가 음모론이라고 규정할 때는 사실 전장이 제한되지 않고 계속 말을 이어나가고 이러면서 자신의 뜻을 꺾지 않는 사람들 보면서 음모론이라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저는 뭐 미국에 가면 달 착륙 음모론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9.11은 뭐 사실 부시가 일으켰다부터 시작해서 많은 음모론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대부분 논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뭘 찾아오고 우리 옛날에 보면 타진요 이런 것도 보면은 그게 거의 10년을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타블로신 진짜 스탠포드 졸업생이 맞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정치를 하면서 가장 비통할 땐 뭐냐면요. 저 개인 이준석이 하는 말에 대해 가지고 나중에 가서는 인신공격이 들어오죠. 근데 그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뭐 하버드 학벌이라든지 이런 것들. 제가 오늘 늦게까지 계신 분들을 위해 가지고 하버드 사이트 로그인해 드릴 수도 있어요. 제가 경찰한테 이미 다 해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경찰에서 전부 다 무혐의 난 거예요. 근데 제가 뭐 아이디를 공개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요. 그 전한길 씨도 그런 얘기 하는 게 유튜버 한 분이 한 말을 듣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저는 이런 식으로 음모론이 이어지는 이유는 뭐냐면은 결국에는 아까 좋은 말씀하셨는데 증거 앞에 겸손하지 못하다 뭐 이런 것들이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지금도 부정선거에 있어서 제가 오늘 그래서 자꾸 형식 논리를 검증하겠다 이렇게 했던 거는요. 여러분이 가가지고 수사를 하자 그러고 할 수 있어요. 무조건 까뒤집어가지고 무조건 압수수색하고 해가지고 터는 방법도 있어요. 그게 저는 검사의 방식이고 뭐 윤석열 정부의 방식이었어야 된다고 좀 봐요. 만약 이걸 검증하려면은. 그런데 지금 야당이 되었고 그 수단을 쓰기 어렵고 그런 상황 속에서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이게 뭐 혁명을 하실 겁니까? 결국엔 형식 논리로 접근해가지고 이것을 풀어내야 되는데 여러분이 제시한 형식 논리에서 제가 아까 개표하는 데 있어서
그럼 어디가 참관인이 없느냐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저는 검증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게 보시는 분한테 얼마나 만족스러울지 모르겠지만은 저는 형식 논리를 뚫어내는 과정을 간과하시면 안 된다 봐요. 왜냐하면 지금 제 페이스북에 와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검증하면 될 텐데 왜 검증 안 하냐 이렇게 하는데요. 그 검증을 대법원이라는 곳이 물론 박주현 변호사는 해야 될 걸 못했다고 하시지만은 1차적으로 한 거고요. 안 하고 있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아예 안 한다니까요. 부족하다 생각하는 점은 있겠지만은 부족한 게 안 한다니까. 뭔가 사람을 불러가지고 네. 뭐 종이도 감정하고 네. 이렇게 검증을 했는 건데 그게 마음에 안 드신다면은 또 그 다음에 뭐 다른 검증의 방법이라 하는 것들을 찾아야 되는 것인데 지금 하는 거 보면요. 오히려 부정선거를 주장하시는 분들이 뭐 하다가 제가 형식 논리로 검증하려 그러면은 그 다음 나온 게 뭐냐면 누구 아버지 화교지 이거예요. 저희 아버지는 경북 칠곡 외관 출신의 매원마을 출신입니다. 거기 가서 화교 있는지 보세요. 저희 어머니는 상주 양촌리 출신의 김부겸 총리랑 같은 초등학교를 다녔던 완전 경상북도 사람입니다. 근데 거기에 화교 있는지 물어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기본적인 지금 방식이 된 거예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형식 논리를 뚫어내는 것을 굉장히 귀찮게 생각하시는 그게 있는데 형식 논리는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사람을 때려잡으려 그래도 가서 수사를 개시하려 그러면은 적어도 이 사람이 도둑이거나 어떤 범죄 혐의가 있다는 걸 육하원칙하에 얘기할 수 있어야 이 사람을 잡아 가두는 거지. 나 오늘 내가 금덩어리 집에 있었는데 없어졌다. 그냥 전한계 씨가 가져간 것 같다. 저 사람 잡아 가둬라 그러면 안 하거든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논리로 자꾸 이 부정선거를 접근하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저는 또 지금 선거를 이기는 데 있어가지고 그게 저랑 박주현 변호사님이나 여러분 생각하는 건 다른 게 이기는 선거인데 부정선거 때문에 졌다는 생각을 하시는 게 전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인구 구조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보수 진영이 축소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고 그 과정 속에서 선거가 저는 왜냐하면 2012년에 박근혜 대통령 영입하면서부터 선거를 하면서 계속 갈수록 어려워지는 선거를 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를 더 해야 되고 그게 제가 대표할 때 제 마음이었는데 그래서 결국 그걸 해가지고 그걸 이겨내가지고 선거 승리하는 것이지 지금 여기서 부정선거만 없으면 이긴다? 이건 또 헛된 희망을 심어주는 것이고 저는 여기에 너무 많은 노력을 쏟게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하고요. 부정선거가 존재한다고 한다면요. 척결해야지요. 근데 존재한다는 걸 증명하는 과정 속에서 너무 많은 사람들에게 그냥 단정지어서 너는 이거 반대하면 중국 사람 아니냐, 예, 아버지 화교 아니냐 이런 논리로 접근하는 것 자체가 오늘 그런 말 한마디도 안 나왔어요. 네. 오늘은 안 하셨죠. 오늘은. 예. 예. 오늘 한마디도 저희는 안 그런 나왔어요. 소리 안 합니다. 네. 근데 거기서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걸 보면요. 저는 보수가 선거에 이기기 위해서 저는 도장만 바꾸면 된다. 이것도 오늘 저는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도장만이라고 100%라고 단정은 아니고 그러니까 도장 바꾸면 도장을 이긴다. 바꾸는 게 시작이라면. 그러니까 제가 제 선거에 대해서 네네. 제 선거에 대해서 제가 가장 많이 고민했을 사람인데 저는 제가 노원병에서 했던 선거에서 제가 어떤 느낌인지 알아요. 그러니까 제가 노원병에 있던 선거에서 부정선거 없었으면 네가 이겼을 거라고 하시는 거는 고마운 말씀이지만은 저는 그때는 뭐 차명진 발언도 있었고 여러 가지 악재가 겹쳐가지고 지는 선거였다 저는 판단해요. 선거 일선에 뛰는 사람들은 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근데 민경우 의원 같이 연수구 같이 우세 지역구에서 지시니까 너무 아쉬워가지고 이런 걸 제기하시는 건 이해하는데 그게 완전 이런 식으로 여기로 갔다가 저기 갔다 왔다 갔다 하면서 보수 진영이 지금 여기에만 경도되는 모습이 안타깝습니다. 이준석 대표 30초 더 하실 수 있어요. 예. 근데 저는 그래서 전한길 대표님한테도 그걸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 선거 부정에 대해 가지고 그 완전히 논리적 결함이 없도록 개표 과정이라는 걸 한번 정리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개표 과정에서 아까 제가 계속 매수 논리를 들이댄 게 뭐냐면요. 참관인이라는 거는 보통 내가 선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뭔가 마음에 들지 않은 행동했을 때는 카르텔이다, 매수다, 아니면 이 사람이 부주의했다로 몰아야 되는 게 지금 논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넘어서야 된다 보는 거죠. 자, 이제 약속된 시간은 다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양측 대표로서 전한길 대표와 이준석 대표가 정말 오늘 토론을 아까 승부가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충분히 제가 보기엔 저희가 휴식 빼고 정확히 7시간을 토론을 했습니다. 물론 뭐 허락하시면 체력이나 뭐 오늘 또 박주현 변호사가 저 밥도 좀 못 먹었어요. 뭐 여러 식사 못한 건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하간 살 빠지겠다. 그 7시간의 토론을 통해서 32만 명 피크 그리고 마지막까지도 22만 명. 저는 사실 유튜브를 저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전대미문에 물론 뭐 어느 진영에는 할 때마다 30만 명 본다지만 아주 대단한 오늘 방송 경력에 이런 경력 있으셨습니까? 없어요. 그렇게 오래 9.11 하셨는데. 테러 때 젊을 때 뭐 모르고 그때 밤새 한 적은 있지만 이런 또 격조 높은 토론은 처음 진행해봐서 저도 영광입니다. 자 이래서 제 말이 길었는데 아무튼 이제 전한길 대표님의 마무리 발언 1분 또 만약에 조금 더 하시면
그대로 또 우리 이준석 대표님도 같은 시간으로 해서 네, 예. 오늘 토론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먼저 전한길 대표님.